시장이 흔들렸을 때 이 고수 두 분은 어떤 쪽에 눈을 뜨고 지켜보고 또 골라냈을까요? 오늘 핫픽스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오늘 강서에 보였는데 배터리의 목표는 전고체죠. 그래 화재가 나지 않으니까요. 자, 덴티움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다. 오늘 강한 조언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해만 280% 오른 EID. 자,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까요? 자, 오늘 방산주가 좋았습니다. 방산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 자, LNF. 자, 지난번엔 에코프로가 주춤하더니 이번엔 LNF가 5억 달러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진행하는 소식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대표님들, 대표 고수분들은 어떤 핫픽스를 뽑았을지. 먼저 유창희 본부장의 핫픽스. 네, 어떤 거 뽑으셨습니까? 저는 덴티움을 좀 꼽아봤습니다. 덴티움. 네, 네.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덴티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 2월 달부터 계속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뭐, 올랐어요, 주가가. 뭐 임플란트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좋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유일하게 수출이 꺾이지 않았었던 섹터가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쪽이에요. 코로나 때는 오히려 구강 치료를 더 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뭐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제 약간 임플란트 업체들이 좀 걱정했었던 것들이 중국이 물량 기반 조달 정책을 올해부터 실시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말을 하는 것은 가격을 대량으로 그 입찰을 통해 가지고 낮추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 중국 국민들, 인민들한테 좀 낮은 가격에 임플란트를 좀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상반기에 이 입찰한 거 보니까 1위가 오스테 임플란트, 2위가 네. 덴티움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덴티움이 500억 이상의 매출을 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유럽 기업들 상당히 선도를 하고 있는 임플란트 기업들이 한 두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오히려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시장 성장을 좀 계속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시장은 아직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 임플란트 관련돼서 그 침투율이 한 3%가 안 됩니다. 그럼 여전히 시장은 넓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신흥국이에요. 어쨌든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죠. 예전에는 틀니를 많이 쓰시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가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신흥국이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소득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수요가 상당히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남미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이런 치과 관련된 그 의료 시장이 다른 그 의료 시장 대비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용 이런 치과 요 시장이 수익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좀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임플란트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단순하게 어떤 A라는 치과 회사가 있으면 예전에는 오스테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했다가 요즘에 덴티움이 인기가 많으니까 덴티움을 바꿔야지 하는데 이게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오스테 임플란트를 사용하던 치과, 주력으로 사용하던 치과는 그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시장을 선점해 놓게 된다라면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때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실 6%대 장중 상승 보이다가 음봉 도치 캔들로 전환되면서 1.6%대 상승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 소속이 아닙니다. 거래소 소속이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 나온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성과 저평가 두 개를 겸비했다. 네. 앞으로 추가 상승이 그럼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좀 현재가 약간의 최근에 이제 한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고점 돌파 약간 물량 소화를 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네. 한 18만 원씩 9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덴티움 추가 상승을 그래도 나는 꿈꾼다. 시장이 어려워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주연 대표의 핫픽스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발톱 나옵니다. 자, LNF 나왔어요. 궁금했는데 LNF가 오늘 5억 달러 규모의 교환세차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앞전에 에코프로도 발행을 하고 네. 주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LNF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교환 사채라는 게 이제 결국은 물량 부담. 네. 사채라는 건 이제 돈을 빌렸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6,600억 정도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전환 사채로 받아간 물량을 바로 시장에다가 내다 팔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역시나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올라갈 때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할 때,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 때 올라갈 텐데 이런 악재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봐서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LNF가 적게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다리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의 악재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간밤에 또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6번째 차량 판매 가격을 이제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제 큰 급락 이후에 반등폭까지 반등이 나왔고 다시 조정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 주가와는 조금 따로 이렇게 디커플링돼서 움직였지만 네. 이런 부분이 역시나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좀 다 왔습니다. 이렇게 섣부르게 얘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추세적으로 좀 상승이 만약에 끝나지 않았다라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문제고 단기적인 악재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에코프로가 지금까지 상승 랠리를 쭉 펴오면서 만들어냈던 그 상승각 거기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요. 10일 이평선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종가 기준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차트 한번 보면서 네, 차트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LNF랑 완전히 따로 논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대표하는 그런 소재주로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에서 이제 랠리 상승을 출발하고 종가 기준으로 단 한 번도 11선 이탈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조 5천억 정도, 4천억 정도의 이 거래 대금이 터진 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반등 이후 지금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승 각으로 올라오던 이 흐름은 일단 멈출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던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는 좀 거쳐가는 그런 숨고르기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역시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단기 악재 뭐 이런 EV 발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동안에 2차 전지가 좀 과하게 오랫동안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추세 이탈 시는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LNF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쉬었단 말이에요, 두 분. 네. 자, 지금 쉬는 이 자리가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위기다, 기회다. 딱 단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위기가 될 수 위기다. 있습니다. 저는 뭐 에코프로는 위기라 생각하고 있는데 네. LNF는 엄밀히 따지면 오늘 그 EV 발행 자체가 죄송합니다. 말씀 길어지셔가지고. 네, 위기는 예, 아니다. 아니요로 단답형으로 위기는 아니다. 부탁드립니다. LNF는 이유는 위기는 묻지 아니다. 않습니다. 네, LNF 위기는 아니다. LNF는 위기 아니다. 네. 에코프로는 위기다. 에코프로는 좋습니다.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그럼 2차 전지 전체가 위기는 아니고 부분적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로 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핫픽스 짚어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전부리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두 분의 고수는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을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죠.